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그 보유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금요일날 보여준 종목은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제가 볼 때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 무려 13%나 폭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너무 좋았죠.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좀 환상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게 됐고요.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투자 기관이 이번에 일제히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되는 투자 기관의 이름은 니드암이고요. 니드암이 이번에 reiterate 됐다. 재확인해줬다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던져줬고요.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원래 200을 가지고 있었는데 21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니드암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버니 맥테르란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매출 그리고 에비타가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그런 어닝 발표를 했다는 거죠. 어닝 같은 경우 지금 레비뉴죠. 매출 같은 경우는 무려 9% 정도 초과 그 서프라이즈를 발생했고요. 에비타는 34%, 따라서 전망치를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요, 계속해서 불리시하다, 전망이 좋아 보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트래블 인더스트리, 여행 산업이 리바운딩을 한다, 다시 뛰어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의 페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땡스 기빙 피어리어드에 그 예약률이요 40% 정도 오히려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투자의 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행 업체가 지금 2020년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9년, 그러니까 코비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려 40%나 초과적으로 지금 예약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에어비앤비의 실적은요 2020년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2019년, 그러니까 평범했던 그 해랑 비교를 해서도 무려 40% 정도 이상 지금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한 가지의 팩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다른 투자 기관의 모습도 한번 보죠. 투리스트가 지금 부스트를 했다, 올려줬다는 거죠. 프라이스 타겟을 160에 있었던 것을 180까지 올려줬고요. 미주호 같은 경우는 원래 165였는데 190으로 올려줬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4까지 올려줬고요. 자, RBC가 이번에 170에서 195, 따라서 굉장히 많은 투자 기관에서 에어비앤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금요일 날 180도 되지 않았던 주가가 지금 200까지 껑충 뛰어 올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무색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01달러에 우뚝 서 있는 주가가 바로 에어비앤비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에어비앤비 못지않은 굉장히 신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루시드입니다. 루시드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6%나 다시 한번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루시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호재가 발생을 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루시드 그룹이 지금 주가가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유가 하나 있죠. 포지티브한 리뷰, 굉장히 긍정적인 그 리뷰가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준 미디어의 이름은 모토 트렌드고요. 자동차 전문 미디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모토 트렌드에서 이번에 시범 그 운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본 거죠. 시범 운전을 해보고 어떠한 보호를 해주고 있냐면 The most compelling이다, 가장 강력한 미국 브랜드의 럭셔리 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in recent memory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최고의 브랜드가 이번에 루시드라고 극찬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purely positive니까 거의 뭐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의 그 경영진에 따르면 그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투자 보고회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해줬냐면 2022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까지 매출을 2.2 빌리언으로 올리겠다, 따라서 22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요, 2.2 빌리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2만 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9월 현재 예약건이요 이미 13,000
3천 개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만 개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프로덕션 캐퍼시티, 즉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가 능력을 따져보면 5만 3천 대까지 매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22년에 기대했던 2.2 빌리언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성장의 포텐셜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루시드 그룹의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보니까 60 빌리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요 60 빌리언을 넘어섭니다. 너무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67.66까지 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60을 기준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그 내년에 기대되는 세일에 비해서 지가총액이 27배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forward PS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게 27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테슬라랑 비교를 해보면요, 테슬라는 내년에 기대되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18배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 루시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루시드의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 저처럼 아직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요, 조금 안타깝잖아요. 이 주식을 매수해 놓을 거라고 좀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좀 적정 주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주식이 아무리 좋은 주식 그리고 좋은 기업이더라도 지금 27배나 올라가 있는 PS 레이쇼를 보면서는 좀 투자가 망설여질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음에 조금 폭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지금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시드가 매일매일 주가를 상승시키는 와중에요, 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에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투표의 내용이 뭐였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를 팔아야 될까 팔지 말아야 될까 여기에 관한 투표였습니다. 자, 이 투표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고 계신 화면은요, 일론 머스크가 11월 7일 트위터에 게시한 포스팅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계신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들이 많다. 자, 그래서 자신은 테슬라 주식의 10% 파는 것을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350만 명이 이상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이미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57.9%의 투표한 사람들이 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찬성한다. 따라서 결국 일론 머스크는 보유 지분의 10%를 매각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 그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자기는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는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유층이 그 보유한 주식 그리고 채권 등에 대해서 그 미실현 이익이 있는데,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수익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그 수익률이 지금 40%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정치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법안은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말 부자들이 부를 쌓아놓고 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채권 그리고 주식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통품 아니면 뭐 심지어 부동산도 있죠.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놓고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열심히 일해서 뭐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에만 엄청난 세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그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 자금에만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되니까 공평하지 못하고 뭐 명분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의 약 1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7천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10%를 매도하게 되면 무려 1,700만 주가 없어진다. 갑자기 1,700만 주를 팔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제가 개인적인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은 정치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지지자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방향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이 테슬라의 앞으로 향후 주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 혹시 인텔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인텔의 주주라면 이번 기사는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인텔의 경영진이 이번에 커다란 베팅을 한다. 근데 어디에 베팅을 하냐면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베팅을 한다. 따라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8명이나 되는 그 고위 간부들이요, 이번에 인텔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데 4.75 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자사주를 지금 그들이 직접 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보는 인사이더스코어닷컴이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4.75 밀리언이라는 투자 그 규모는요, 현재 레코딩되어 있는 최고 기록이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내부자들이 인텔의 주식을 산 적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사이더 바잉, 즉 내부자가 이렇게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하나의 커다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프로페셔널 인베스터, 즉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뭐 새로 집을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든지, 나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부자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살 때는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냥 굉장히 좀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때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인텔의 보드의 체어맨, 의장을 맡고 있는 오마르 아이시렉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무려 2만 주를 한꺼번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단가가 48달러 정도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0월 말에 이번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인텔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앞으로 조만간 굉장히 좀 좋은 뉴스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만약에 좋은 소식이 인텔에서 들려오면 이것도 제가 오미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 순서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은요, 톰 리라는 전문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톰 리는 이제 미주음 방송가 한동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아주 익숙한 이름,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잖아요. 이분은 최근에 미국 주식 주가처럼 굉장히 좀 본인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 2달 전부터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은 everything rally 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톰 리의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CNBC에서 톰 리를 다시 출연 요청을 해서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가. 그래서 그의 투자 논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톰 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예측을 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망이 계속 맞아 떨어질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화요일에 좀 더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Now let's bring in Tom Lee. He is managing partner and head of research at Fundstrat.
the man who called the so-called everything rally. Tom, welcome back. Things are falling into place pretty nicely for you. Yeah, thanks, Scott. It looks like markets are positioned and to rally into year end. I think investors have to be aware that the bond market this week really started to deliver signals that are strengthening this rally. I think that's why there's been this improved resilience. The 10-year falling, what's the message there, do you think? Because it's a surprise to many, I think, for obvious reasons. That's right. The 10-year yield falling is a dovish development because over the past 8 weeks, the bond market was starting to fight the Fed view. As you know, the bond market was starting to push for rates, 2 hikes or 3 hikes in 2022, and then a tapering that was causing pressure upwards on yields. And I think the weak GDP print, the productivity miss, and then this pill from Pfizer are really starting to take away that inflationary pressure. And it now looks like the bond market's coming to the Fed's view, which is great news because that means that if yields are falling and there's less inflation fears, equities have room to run. Tom, let me ask you this. Let me try and sort of get inside the mind of Tom Lee, bring our viewers inside there as well, if I could. What led you to believe that stocks could hit 4,800 on the S&P by the end of this year? What enabled you to get so bullish when you did, that you thought we could get that so-called everything rally that seems to be happening as we speak? It's anchored on 4 things. One was, our continued belief that S&P profit margins would surprise because of what we call the unkillability. Businesses survived the worst shutdown in 7 generations. And when we saw this in tech and discretionary, margins really rose, and that's what's happening. We think S&P earnings next year could be 230, 240 versus 220 consensus. The second is we know there's tons of pent-up demand, and that if COVID was alleviating, that would start to be unleashed, and we're seeing that. The third is relative value because, bonds are expensive. You're paying 64 times earnings to get a 10-year, 25 times to get high yield, or you can pay 18 times for equity. So I think equities are still cheap. And the fourth is just from a general positioning, many of our clients, not most, but many are sitting on very uncomfortable cash positions. And they've been waiting for that 10% pullback. Now, not that we've been calling for it, but they've all had that as a consensus view, thinking the Fed was going to trigger it. And now that it doesn't look like it's happening, that money gets put to work.